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지리 백도움 선생님이에요. 자, 요번에는 지리 정보와 공간 인식이라는 소주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 1번으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막상 좀 치사하게 문제를 낼 수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도가 우리가 한 11개 정도의 지도를 보게 될 건데 이 지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순히 이 지도가 뭐냐고 묻지 않고요. 여러 지도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특정 지도의 특정 방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든가 아니면은 이 지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세밀하게 물어보든가 또는 이 지도가 가지고 있는 시대의 배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는 개념을 확실하게 짚어두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교과서랑 그리고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서 같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만 잘 들어도 충분히 문제없이 요 단원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수능 특강해 보니까 맨 처음에 앞부분에 굉장히 좋은 연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 동안 저도 같이 쓰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것들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조금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도 책에 빈 공간이 있으면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해볼게요. 기원전 600년, 그리고 기원 후 150년, 그리고 9세기, 13세기, 15세기, 16세기, 18세기, 발음 조심해야 돼요. 19세기. 자, 요렇게 해서 우리는요, 요거를 어떻게 나눠서 볼까요? 위에 거를 위에 거를 동양 먼저 볼게요. 동양을 먼저 보니까, 그 다음에 아래 거를 서양.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동양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지도에 대한 내용이 엄청 일찍부터 등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15세기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존하는 최고지도, 여기서 최고라는 건 가장 오래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를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연도 같은 거는 추가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은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쯤 되면요. 이때부터는 이제 16에서 18세기에 위에도 질문에 나와 있는 요 지도죠? 요 지도예요. 요 지도. 천화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천화도. 자, 그리고 이제 18세기쯤 되면 이 후반에 뭐가 나오냐면요. 천화도 지도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들어서면은 이제 실학의 영향으로 뭐가 나오죠? 지구 전후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동양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펜 색깔을 바꿀 수가 없어요. 펜 색깔을 바꾸면은 이게 지금 이미지 용량이 400메가가 넘어가다 보니까 순식간에 또 화면이 멈춰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감안하고서 나중에 노트를 할 때는 다른 색깔로 필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서양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600년에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기원 후 150년에는요, 이름도 어렵죠. 프톨레 마이오스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작은 이때 됐지만 실제로 복원된 거는 15세기에 복원이 됐어요. 참고로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 9세기에서 15세기까지 요 시기를 이제 중세라고 크게 보는데 중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암흑기죠. 그래가지고 요때는 과학적인 것보다 관념적인 지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많이 있었던 지도가 티오 지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2세기쯤에요.
알-이드리시의 지도라고 해가지고 이슬람과 관련된 그런 지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3세기쯤에 포르톨라노 해도라는 것도 등장을 합니다. 포르톨라노 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로 가게 되면요. 아까 선생님이 안 적었던 건 없구나. 16세기 가면은 이제 발트제 밀러라는 사람의 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메르카토르 도법을 이용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표를 대충이라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도들이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족한 내용들은 수능 특강에도 있으니까 함께 참고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앞에 개괄 도입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양의 지도와 세계관에서 뭐에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당연히 동양 동그라미 치고요. 자, 동양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나라 어디예요? 중국이 어떻게 보면 동양 문화를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보면 일찍부터 지도 제작 기술이 발달했다. 그래서 활발한 동서교류를 통해 어디에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런 데 정보를 수집했대요. 이런 데 다 어디죠 지금? 구대륙이죠. 그래서 이 구대륙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언제 이전이에요? 1492년 무슨 발견? 신대륙 발견 이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지도 대부분은 중국과 그 주변 지역에 한정되어 표현되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별표치입니다.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기서 지금 볼 지도, 첫 번째 지도가 이 송나라의 화이도라는 지도입니다. 1번. 이 화이도. 그래서 화이도부터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화이도 탁본 있죠? 지금 보면 중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에 네모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어디예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전역을 기록한 지도로는 가장 오래되었다. 그리고 중국이 중심에 있고 그 오른쪽에 우리나라가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화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화라는 거는 중국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의미를 해요. 중국과 우리나라. 우리나라래. 죄송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오랑캐를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오랑캐라고 불렸죠. 중국한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이름만 봐도 어때요? 중화 사상이 철저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2번 명나라의 대명혼일도 볼 건데요. 대명혼일도. 요거는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수능 특강 때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대명혼일도는 14세기 후반의 지도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비슷해요. 중국 중심에 있고요. 뭐 주변에 한반도랑 인도, 유럽,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등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는 수능 특강 하면은 이렇게 써놓을까요? 특. 참고할 거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중화사상에 반영된 대표적인 세계 지도이다. 그래서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지도들도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중화사상이 반영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우리 또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동양권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하늘을 뭘로 생각을 했죠? 원으로 생각을 했고요. 땅을 네모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뭐야? 한자로 천, 동그라미는 원, 그 다음에 땅은 지, 그 다음 네모는 방 해서 이거를 무슨 사상이라고 해요? 천원 지방 사상. 요것도 중화 사상과 함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화이도와 대명혼일도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래서 세 번째 지도 뭐예요?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혼일이란 건 말 그대로 통일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강리는 이거는 말 그대로 국토입니다.
그리고 역대 국도, 요거는 뭐냐면 인근의 나라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통일된 우리나라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표시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심이 아니라 이 지도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뭐가 있죠? 네, 마찬가지로 중국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중화사상과 천원지방사상이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 다음 지도를 잘 보시면 여기에 우리나라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요. 여기 있는 거 지금 뭐예요 이거? 아프리카고요. 요거는 아라비아 반도고요. 그 다음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뭐도 있어요? 여기는 조그만 바다? 지금 이거 지중해죠.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참고를 하시고 그럼 여기 뭐겠어요? 유럽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뭐라고 나오겠어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아메리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뭐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유럽까지는 표현이 되어 있다. 중심에 중국이 그대로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요 천화도. 천화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가가 주도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천화도가 여기 위에 있네요. 이 천화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주로 뿌려진 걸까요? 이거는 민간에서 뿌려진 것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한자가 조그맣게 써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거 중국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중국이랑 뭐 기타 실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실제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이렇게 안에 육지가 있고 바다가 하나 있어요. 바다가 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또 국가들이 있어요. 이 바깥에 있는 국가들은 여기 있는 국가들은 상상의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요 민간으로 중심으로 퍼져 있던 지도인데요. 요거는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북쪽이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이 북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나 뭐 동양권의 문화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북쪽이 약간 신성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실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하늘에서 둥그런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본 거죠. 이것도 무슨 사상이에요? 결국엔 이것도 천원지방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화도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17세기 이후 그러면 기본적으로 언제를 지금 넘어선 거예요? 1492년 신대륙 발견 이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이제 고려만국 전도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세계 인식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서 보면 좋을까요? 고려만국 전도는 요것도 수특에 나와 있습니다. 이따 지도를 한번 볼게요. 5번이죠. 고려만국전도. 그래서 이 고려만국전도는요, 여러분들 실제로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중국이, 이제는 약간 실제 크기가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더 이상 중국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인식 범위가 넓어졌다. 그 다음에 서구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등장했겠어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뭐가 등장을 했대요? 천화도 지도 그리고 지구 전후도 이런 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천화도 지도는 뭐 여러분들 크게 몰라도 되고요. 지구 전후도만 보실 텐데 이 지구 전후도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무슨 방구죠? 이쪽은 이제 동반구 얘기고요. 이쪽은 서반구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보일 텐데요. 표시를 해두세요. 요거는 뭐냐면 황도입니다. 황도 하니까 침 나오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황도는요, 실제 황도가 아니라 이거는 태양이 지나가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태양이 지나가는 선에 있는 이 범위, 요거를 여러분들 지금은 안 배워서 잘 모를 텐데요. 요 선을 회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회기선, 남해기선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 위선이나 경선이나 회기선에 대한 내용들은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지구 전후도도 보시면요, 여러분 어때요?
실제 오늘날의 지도와 거의 흡사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남극 대륙도 표시가 되어 있고 오세아니아도 이렇게 잘렸지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도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특징이 뭐예요? 전도와 후도로 분리되어 있고 경의선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것도 중화사상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되어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치만 여러분, 실제로는 한번 쭉 훑어보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순으로 해서 중화사상이었다가 이것들이 점점점 과학이 발전하고 항해기술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가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신항로 개척 이후에는 신대륙도 등장을 하게 되고 중화사상이나 천원지방사상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요것들이 큰 내용 틀입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기억을 하고서 이제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수업을 하다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잽싸게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채팅을 할 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빼먹은 게 있네요. 여기 경의선을 사용하였는데요. 요거는 지금 10도 간격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보죠? 네, 서양의 세계지도와 세계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연표를 잘 기억하면서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존하는 세계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이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줄 쳐놓고요. 그래서 이게 기원전 600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실제로 요거를 보면은 이렇게 주변에 무슨 삼각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가운데에도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주변에 동글동글 동그라미들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거예요. 바빌로니아 지도니까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바빌로니아가 있겠죠, 가운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바깥에는 요거는 아까 티오지도랑 비슷하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바다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이렇게 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요 바깥에는 삼각형도, 요거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 바깥에는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살고 있을 거야. 그래서 미지의 세계도 이렇게 함께 표현을 해놨습니다. 7개인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요런 내용을 참고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빌론과 유프라테스 강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바빌로니아가 어떤 나라죠? 티그리스 강이랑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도시의 나라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동양에서 7번까지 지금 봤네요. 그래서 이제 서양으로 넘어오면서 얘는 지금 8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이게 9번인데요. 여러분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 어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좀 쳐놓으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일단 만들어진 건 150년경이에요. 로마 시대죠. 근데 이게 복원이 된 거는 15세기에 복원이 됐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150년에 만들어졌던 건데 어때요? 지금 선들이 막 그려져 있네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도 경의선망을 이용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경의선에 대한 개념이 있네. 그럼 뭘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구형으로 인식을 했다. 구형이라는 건 지구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지구 구체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지도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위도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원뿔을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제 전구를 예를 들어 딱 비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해골 같네요, 되게. 전구를 딱 비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위선이 다 여기에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 맞닿아 있는 부분은
여기에 맞닿아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중위도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의 면적은 정확한데 나머지는 좀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가 이렇게 길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바다가 어떻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트여 있는 바다가 아니라 이 바다는 인도양은 내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디예요? 유럽, 아시아, 북부아프리카 등 구대륙이 담겨있죠. 당연하죠. 신대륙이 개척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지도 같은 경우에는요, 투영법도 사용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요거는 이제 원추도법이다.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어때요? 상당히 과학적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지도가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주겠어요? 과학적이니까 후대의 근대 지도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굳이 밑줄 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중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중세. 암흑기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종교적인 영향, 그래서 과학적 실용적인 지도 제작이 어려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O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TO 지도라는 거는 이 시기에 나왔던 지도들이 거의 다 매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O 지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일단 위에 파라다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여기 보면은 오리엔트, 동방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북쪽, 우리가 생각하는 북쪽의 위치가 실제로 여기서 어디예요? 동쪽이 됩니다. 그럼 또 증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 아프리카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아프리카가 이제 남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북쪽이 되니까 실제로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중심에 있었어요? 말이 되게 이상하게 했네요. 죄송해요. 아까 뭐 천원지방 사상이나 중화 사상이 담긴 지도들은 중국이 중심에 있었죠. 그래서 이 지도는 말 그대로 크리스트교의 세계관을 반영했기 때문에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면 이슬람 세계. 그래서 이슬람 세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역 활동을 많이 했죠. 그리고 어떤 그리스 로마의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리적 지식의 범위를 넓혀갔대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알 이드리시 지도가 있는데, 죄송해요. 아까 번호를 안 매겼네요. TO 지도 10번, 알 이드리시의 지도 11번 매길게요. 그래서 알 이드리시의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어디가 중심이래요? 성지인 메카가 지도 중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면 여기가 지금 뭐예요? 요거 신발 모양이죠?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가 가운데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지금 위쪽이 어느 쪽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쪽이 지금 지중해고 이쪽이 유럽이니까 이쪽이 그럼 서쪽이구나. 이쪽은 동쪽이구나. 그럼 이쪽이 북쪽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속된 말로 그냥 방위가 막 중구난방 막 개판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세계마다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인식하는 이런 세계관 또는 북쪽이나 이런 방향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달랐다. 이렇게까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천국 얘기했죠. 이런 거는 이제 관념에 매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혹시 문제에 나올 수 있는데 이 TO 지도가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세시대, 그러니까 중세 유럽 9에서 13세기에 굉장히 많고 다양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 대성당에 있는 해리포드 마파문디라는 지도가 있대요. 그래서 그 지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고서 좀 여러분들이 유출하실 수 있고 방향도
보면, 그리고 중앙에 뭐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지도인지를 유추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드디어 언제로 넘어오죠? 오후 9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디로 넘어오죠? 이제 근대 15세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린다. 그러면서 유럽인들은 탐험을 통해 넓은 세계를 인식했고 인쇄술의 발달로 제작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다. 그래서 그중 가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도 별표를 쳐놓기 바랍니다.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입니다. 자, 그래서 항로가 직선으로 표현되어 나침반을 이용한 항해에 널리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항로가 직선으로 표현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요게 중요합니다. 경의선이 직선으로 그려져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예요? 경의선이 직교한다라는 말도 되겠죠. 그래서 경도는 어차피 똑같은 간격으로 쫙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위도는 원래대로 하면은 똑같은 간격이라고 해도 위로 갈수록 면적이 확대, 왜곡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요런 것들을 조금씩 조정을 해서 어떻게든 직선으로 맞춰놓은 거, 요거를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 항해를 위한 지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지도도 자세히 보시면 막 선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어디로 항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그려놓은 지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항해 시대 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일단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도 했죠. 그리고 마젤란이 어땠어요? 세계 일주도 했죠. 1519년이었나요? 네,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연도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에 드디어 어디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드디어 아메리카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도 큰 차이다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럼 세계지도에 나타난 세계관 비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날의 세계지도 페터스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보면 각 대륙의 면적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지도래요. 그래서 실제보다 어때요? 아메리카 크기가 상당히 작죠.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어때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와, 우리 생각보다 정말 엄청나게 커요. 오스트레일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알게 해줄 수 있는 도법이 요 페터스 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지도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자. 이 자료 6번 우리가 아까 봤죠.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면 중간에 다 성지가 있고 원형이 있고, 다만 이제 어떤 게 달라요? 방향이 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자료 7과 자료 8 지도의 특징을 비교해보자 이랬는데, 자료 7과 자료 8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정확하죠. 그쵸? 그치만 면적이 왜곡된 단점이 있고, 요거는 지금 면적이 정확한데 방향과 형태가 왜곡된 단점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참고해 두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아야 될 지도가 하나 있어요. 아까 안 봤던 지도 같은데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선생님이 동양 처음에 배울 때 포르톨라노 해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13번 하지 말고 요거는요, 잠시만요. 요 포르톨라노 해도 같은 경우에는 십자군 이후였으니까 요거는 여러분 11번과 12번 사이에 11-2번으로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포르톨라노 해도, 그래서 요거까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요건 어디 있다고요? 수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수특에서 보기로 한 지도 3개예요. 아까 보기로 했던 거 첫 번째 지도가 바로 고녀 만국 전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대로 경도어 이도를 사용했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남극 해서 중국이 실제로 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현실 감각을 얘네가 찾았구나, 이런 내용이고요. 요 지도 같은 경우에는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 있죠. 요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아까 한번 보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기억으로는 아마도 대명운일도를 안 봤던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대명운일도.
그래서 지금 수능 특강 여러분 6페이지, 7페이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명혼일도 한자도 딱 나와 있어요. 대명혼일도. 그래서 혼일이란 건 뭐였어요? 아까 통일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국을 중심에 뒀다. 그 다음에 주변에 그때 당시 알고 있던 나라들을 그렸다. 중화 사상이다. 그리고 천원지방 사상이다. 그 다음에 중국과 오랑캐를 이렇게 딱 구분을 했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특은 선생님 수업을 바탕으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안 봤던 지도등이 요게 있네요. 포르톨라노 에도. 그래서 요거 지금 보면 여기 막 선이 그어져 있죠. 이게 말 그대로 주요 항구에서 어떻게 가냐 요런 거를 정확하게 그어 놓은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3세기경부터 유럽에서 제작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역시 나침반, 그 다음에 항해 이런 키워드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세에서 개발이 되었지만 항해의 근간이 되었고 추후에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요런 내용들은 봤었고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나머지 페이지, 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간인식에 따른 지리정보의 차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 페이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배정이 된 거에 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싫어하지 말고 얼른 하고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페이지는 16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리정보, 여러분들 지리정보라고 하면은 우리 쉽게 언론에서나 책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말 그대로 지리정보 시스템, 요거를 갖다가 제일 많이 얘기를 하죠. 지리정보 체계. 자, 그래서 일단은 지리정보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중요합니다. 공간정보, 그리고 속성정보,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관계정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간정보라는 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장소의 위치나 형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써있네요. 장소의 위치나 형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공간정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정보, 그리고 말 그대로 어떤 장소와 장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정보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간정보는 경도와 위도가 있겠죠. 뭐 주소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 인문적 특성, 뭐 예를 들면 식생이다, 아니면 뭐 GDP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관계정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량이다, 뭐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리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도 여러 개가 있대요. 자, 직접조사, 발로 뛴다, 1차원적이다. 그 다음에 간접조사, 간접적으로 조사한다, 2차원적이다. 너무 간단하죠? 직접조사 말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방문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양한 여러 말들이 있겠죠. 뭐 실측도 있고요. 아니면 뭐 관찰도 있고요. 이런 말들이 있을 거고. 자, 그다음 2차 조사. 뭐 문헌이 여기 또 나와 있는데 자꾸 선생님 책을 안 보죠. 자, 문헌도 있고요. 지도도 있고요. 뭐 통계도 있고요. 뭐 인터넷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2차인데, 그 다음에 최근에 중요한 게 뭐예요? 원격 탐사입니다. 그래서 원격 탐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일단 특징을 보면요. 자료 1번에 주로 뭐를 이용한대요?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를 이용한다. 그래서 넓은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뭐래요? 접촉이 없을 수 있다. 먼 거리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격 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원격 탐사의 장점이 있다면 뭘까요? 죄송합니다.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있다면 뭘까요? 단점이 있다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돈이 많아야지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격차가 심화될 수 있겠죠. 정보 격차.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인문에 관련된 속성 정보는 파악이 어렵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도로 딱 봤는데 그 사람들의 뭐 의식주 생활 모습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언어라든가 뭐 그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지리정보 체계입니다. GIS, 말은 되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을 수도 있고 익숙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상당히 우리와 밀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알고 있죠? 구글어스 알고 있죠? 이걸 학교에 있으면 선생님이 보여줬을 텐데 막 지도가 3D로 나오고 이런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연할 기회가 없고 시간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등교 계약을 하면 기회가 있을 때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아마도 많이 쓰일 겁니다. 원격 탐사의 장점이 먼 거리에서 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의 지형을 볼 때 의외로 구글어스를 쓰는 일이 많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GIS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리정보 체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뭐 중첩 분석이다 아니면 뭐 속어다 요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중첩 분석이다 그리고 속어다 이런 것들은 뭐를 통해서 파악한다? 요 문제를 통해서 파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것도 있네요. 딱 중첩을 해가지고요.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을 입지로 선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 이것도 중요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다양한 정보에 쓰이고 있대요. 뭐 지도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도 쓰일 거고요. 그리고 날씨도 필요하고요. 뭐 길찾기도 하고요. 뭐 이런 내용도 쓰이고 있다니까 참고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문제는 못 풀고 여기까지만 보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날과 옛 세계 지도의 지리정보 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말 간단하고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옛날 지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옛날 지도 당연히 종이에 그렸죠. 그리고 양이 어땠어요? 제한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수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수정이 어렵죠. 자, 근데 그러나 이건 바뀌죠. 그래서 최근 어때요? 과거 말고 최근에는 전자지도가 제작이 됐대요. 전자래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떻죠? 수정이 어떨까요? 수정이 쉽다. 다른 말로는 뭐예요? 다양한 형태로 가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저장 매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형태 보관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추출하거나 통합도 가능하고요. 뭐 굉장히 많은 특징이 있죠. 확대와 축소가 자유롭고요. 그래서 뭐 요런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종이지도보다 훨씬 정교하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보시면 뭐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알기 쉬운 내용들이니까 이런 건 그냥 한번 파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정보와 공간인식의 변화에서 오늘날의 세계지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콜로세움 실제 위에서 보는데 우리나라 지금 여기 있죠. 이만큼의 거리에 있는데도 우리가 실제로 구글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막상 클릭을 하니까 사진이랑 우리가 마치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우리 말했죠? 조사해봤죠? 그 다음에 지리정보 체계가 활용된 다양한 사례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리정보와 공간인식에 대한 내용들은 봤기 때문에 뭐 요렇게 보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힘든 내용들이었는데 고생 많았고요. 질의응답은 추가로 댓글이나 아니면 채팅으로 받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계속 올려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라이브로 만나요.